자, 오늘은 첫 수업입니다. 선사문화의 전개 부분을 얘기할 건데요. 좀 내용이 많아요. 그 구석기부터 청동기까지 언급이 되는데 한 번에 그냥 쭉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좀 빨리 갈게요. 자, 이 동아시아 지역의 인류는 대략 한 20만 년, 지금으로부터 20만 년 전에 거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요 인류는 이 인류가 처음으로 이제 거주를 한 건데, 요거는 현생 인류는 아니에요. 현생 인류는 아니고요. 우리 이전 세대 지금은 사라져버린 인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현생 인류, 우리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겠죠. 대략 한 4만 년 전, 4만 년 전쯤이 되면은 지금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현생 인류가 이 지역에 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4만 년 전이니까요. 이때는 대략 후기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 후기 정도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기원전 1만 년 전 정도의 요때쯤이 되면요. 요때쯤이 되면은 지금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현재 지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지형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들어봤듯이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원래 육지로 연결돼 있었죠. 그런데 그게 바닷물이 올라가면서 일본이 섬이 되고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신석기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신석기 시대가 됐다는 건 이제 농업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기억해 둬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신석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 나와요. 신석기 시대가 구석기 시대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나요?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기본적으로 생산 경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농경이 시작됩니다. 또는 가축을 키우는 목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량은 수렵과 채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아직 농업 생산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착 생활을 하려니까 집을 짓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농경은 한 방에 많은 식량이 생산되는 거지 조금씩 계속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곡식을 저장할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어떤 토기가 어떤 지역에 나왔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잘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기억 꼭 하시고. 자, 그리고요. 먹을 게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생산되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해요. 인구가 증가하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식량 생산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일만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일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분업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을 나눠서 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남는 것들,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런 개념이 서서히 나타나요. 사유재산이라는 게 처음부터 신석기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짠 사유재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유재산제는 사실은 뭐 청동기 시대가 돼야 본격화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농경이 중요하게 되면서 좀 농사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겠죠.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이 원시적인 형태의 신앙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신석기 문화가
이런 특징을 갖는 이런 특징을 갖는 신석기 문화가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지역에 나타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지역과 그다음에 대표적인 토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중심의 역사를 지향하기 때문에 교과서 얘기로 이야기를 해보죠. 동아시아 지역 하면은 앞서 얘기했듯이 중국과 우리 그다음에 일본, 베트남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먼저 보면요.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중국에 이렇게 생긴 강이 있어요. 너무 못 그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긴 강이 있어요. 이게 황허라는 강입니다. 황허라는 강이에요. 자, 이 황허강이 이쪽이 상류예요.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하류입니다.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에요. 자, 그랬을 때 가운데쯤에 위치한 문화가 있습니다. 양사오 문화라는 게 있어요. 자, 양사오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양사오 문화가 황허 중류의 밭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등장한 문화권이에요. 자, 밭농사 하면은 이제 뭐 조나 수수 뭐 이런 거 심어서 먹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도와 같은 토기를 만들어 썼습니다. 채도는 채색한 색깔을 입힌 토기, 이런 뜻이에요. 주로 양사오 문화의 토기에는 뭐 원형과 같은 기하학 문이라든지 사람의 얼굴, 그다음에 뭐 인면어, 사람의 얼굴을 한 물고기, 뭐 이러한 무늬가 들어간 그 토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토기가 있거든요. 그 모양을 좀 외우세요. 그거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하류 지역에 가면 황허의 하류 지역에 가면 다원커우라고 하는 문화가 나옵니다. 다원커우라고 하는 문화가 나옵니다. 자, 이 다원커우라는 문화도 역시 밭농사 문화입니다. 밭농사 문화예요. 그다음에 흑도는 시꺼먼 토기란 뜻이에요.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흑도만 나오는 건 아니고 다양한 토기가 나옵니다. 아마 교과서에는 다리가 달린 토기 모양이 나오는데요. 사진을 그대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황허 유역에서는 두 개의 문화가 나옵니다. 뭐 황허 유역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양사오와 다원커우 이렇게 두 개 기억을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기억하고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또 중요한 강은 양쯔강이에요. 중국에서 중요한 강 양쯔강. 자, 그럼 황허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큰 강이 이렇게 하나 흘러요. 큰 강이 하나 흐르는데 이게 양쯔강이 되겠습니다. 자, 양쯔강 하류에 나온 문화. 이게 허무두 문화입니다. 허무두 문화. 자, 이 강 이름은 양쯔강입니다. 양쯔강. 자, 허무두 문화입니다. 자, 허무두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요. 허무두 문화의 특징은 얘는 벼농사를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논농사죠. 선생님이 그냥 쌀 농사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벼농사라고 했는데 논농사죠. 정확히 말하면 그 벼농사를 하는 문화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새까만 도자기가 나옵니다. 흑도 다 시커먼 건 아니고요. 뭐 대표적인 게 이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허무드 문화 흑도에 나타나는 것은요. 여기에 벼 이삭이라든지 뭐 벽시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요. 그만큼 벼농사를 많이 한 지역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게 허무드 문화입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에는 황허의 양사우와 다왕커우, 그다음에 양쯔강의 허무드 문화, 이게 대표적인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남쪽으로 내려갔으니까 아예 남쪽으로 또 내려가 보죠. 남쪽에 더 내려가면 베트남이 나오죠. 베트남 하면 메콩강 뭐 이렇게 배울 텐데 사실은 우리 메콩강까지는 안 가요. 우리
그 동아시아 사이에는 여기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홍강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미안해요. 홍강이라고 하는 강인데 이 강에 이 베트남의 대표적인 신석기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강에 나타난 초기에 최초의 신석기 문화를 우리가 호아빈 문화라고 불러요. 호아빈 문화라고 부르는데 그냥 이름만 알아두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언급이 안 돼요. 호아빈 문화가 있고 이게 조금 발전되는 형태로 해서 나오는 게 이게 시험에 나오죠. 풍응우옌이라고 하는 문화가 나옵니다. 풍응우옌이라고 하는 문화가 나옵니다. 자, 풍응우옌 문화는요, 그냥 베트남의 신석기 문화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토기 하나 그림 정도 봐두시고 여기에 토기의 특징은요. 여기에 토기의 특징이 돌림판을 이용을 해요. 얘네가 토기를 만드는데 얘네의 토기의 특징은 돌림판을 이용해서 무늬를 비교적 정교하게 찍어냈다. 이 정도만 언급이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냥 베트남의 풍웅무의 문화, 신석기 문화. 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쭉 올라가가지고요. 쭉 올라가서 이쯤 올라가면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강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굽이쳐가는 강이 하나 나올 거예요. 쭉 이렇게 굽이쳐가는 강이 나와요. 자, 이 강을 우리는 랴오허라고 불러요. 요하라고 부르죠. 요동지역 이런 말은 들어봤죠. 요동이 랴오허의 요하라고 하는 강에 동쪽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강이 있는데요. 이 강에 있는 문화, 이 강을 기반으로 했던 문화가 홍산 문화예요. 홍산 문화입니다. 자, 이 홍산 문화는 역시 반농사 중심의 문화예요. 반농사 중심의 문화고요. 그다음에 이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뭐 토기도 있고 뭐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옥이에요. 옥. 할머니들 좋아하시는 옥이죠. 옥. 용을 그 용 모양으로 깎은 옥이 있어요. 용을 모양으로 깎은 옥이 있거든요. 이게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 요하에서 동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만주와 한반도가 나오죠. 그쵸? 여기는 뭐 특별히 우리가 강을 기준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을 거고 그냥 한반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만주와 한반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석기 문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뭐예요? 빗살무늬죠. 그쵸? 다 알죠?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는 것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또 이렇게 쭉 가면은 일본 나오죠. 일본의 대표적인 신석기 문화. 자, 이렇게 하면 조몬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조몬 문화, 새끼줄 무늬 문화. 굳이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조몬이라고 하는 토기가 나오게 됩니다. 조몬토기 무늬가 상당히 모양이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몬토기는 꼭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조몬토기는 새끼줄 무늬가 있는 토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본의 조몬 시대는 다른 신석기 지역의 농사, 반농사, 논농사 뭐 이렇게 벼농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 농사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요. 아직 수렵과 채집 중심의 경제를 갖고 있었던 게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아시아 지역에 신석기 시대의 문화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한눈에 잘 안 들어오네요. 지금 너무 대충 써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황허 유역의 양사오와 다원커우, 양쯔강 유역의 허무두, 그다음에 요하, 랴오허의 풍산 문화, 한반도의 빗살무늬 서기 문화, 일본의 조몬 문화, 그리고 베트남의
풍응우의 문화. 자, 이렇게 봐두시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는 토기의 사진을 언급은 안 했지만 교과서에 토기의 사진이 있거든요.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요건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청동기 문화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청동기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동기 문화. 청동기 문화는요, 대략 기원전 한 3000년경부터 언급이 우리 교과서에서 되고 있어요. 3000년부터 언급이 되고 있는데, 대략 황허 지역에 가면요, 황허 지역에 가면 양사호와 다원커우라고 하는 신석기 문화가 있었죠. 얘가 서서히 합쳐지면서 룽산 문화로 발전을 해요. 룽산 문화로 발전해요. 그래서 같이 외워야 돼요. 양사호, 다원커우, 룽산 문화. 네, 앞자만 따서 양다룽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양사호, 다원커우가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룽산 문화로 합쳐지더라.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요. 대략 이 룽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기원전 한 2000년경이 되면 국가와 같은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국가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초기 국가 단계로 보여주는 전설의 국가, 이 진짜 존재했을까? 뭐 이렇게 늑간, 그렇게 여겨지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하라고 하는 나라예요. 나라 이름이 하예요. 하라는 나라가 진짜 존재했을까? 뭐 아니다. 뭐 말도 많아요. 설왕설래. 하지만 유적지가 하나 발견되었어요. 얼리터우라고 하는 유적지가 발견되었어요. 얼리터우라고 하는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이게 하나라의 거 아닐까? 중국 최초의 국가가 이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말 국가예요? 맞아요, 국가예요. 이 하라가라고 하는 나라는 청동기 문화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고대 국가의 모습,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발전을 하다가 뭐 얘가 언젠가 망했겠죠.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냐면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으니까. 유하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배울 상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면서 본격적인 청동기 시대의 국가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이 제일 중요한데 뭐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룽산 문화가 청동기 문화로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초기의 국가 형태가 나타났을 텐데 그게 얼리터우라고 하는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이 나타났다. 이게 아마 하라고 하는 중국 최초의 국가가 아닐까라고 추정만 하고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로 내려가면은 이제 베트남에서도 문화가 이제 언급이 돼요. 베트남 문화 조금 먼저 얘기하면은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에서 나타난 문화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나타난 문화가 있는데 이 베트남의 청동기 문화, 신석기 문화는 풍응우옌이라고 하는 문화고 청동기 문화는 동선 문화. 여러분들 이제 동선 문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베트남의 청동기 문화 뭐 동선 문화. 동선 문화 하면은 알아둬야 할 것 딱 하나. 청동으로 만든 청동으로 북 모양의 청동기를 만들었어요. 이거 나면 무조건 그냥 동선 문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기는 이제 그 중국의 하나라 시기, 초기 국가 단계 시기와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쭉쭉 올라가면요.
시기가 조금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기원전 한 1700년경, 1700년경에 몽골 지역, 몽골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지역이니까요. 몽골 지역에 지금의 이제 몽골 지역, 몽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청동기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이름이 없어요. 그냥 몽골 지역의 청동기 문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청동기 문화가 성립이 됩니다. 기원전 1700년경쯤 되면요. 기원전 1700년경쯤이 되면은 나타나는 이 몽골 지역의 청동기 문화의 특징은요. 요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슴돌. 선생님 사슴돌이 뭐예요? 그 큰 돌에다가 사슴 모양의 무늬를 막 새겨놨어요. 엄청나게 큰 돌에다가 비석같이 생긴 큰 돌에다가 사슴 무늬를 막 새겨놨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여기에만 나타나요. 그 다음에 판성묘. 판성묘는 말 그대로 묘니까 무덤이겠죠. 무덤에다가 큰 돌을 넓적하고 길다란 큰 돌을 막 세워놨어요. 우리의 고인돌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큰 돌을 갖고 나타나는 문화, 그래서 거성 문화라고 부르거든요. 사슴돌이나 판성묘가 나오면 몽골 지역의 청동기 문화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고요. 이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가면 만주와 한반도 지역은 연대가 좀 많이 달라요. 만주는 기원전 2000년경까지 즉 중국의 초기 국가의 모습과 비슷한 시기까지 청동기 문화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고 한반도 지역은 그거보다 훨씬 더 한 1000년 정도 늦어요. 기원전 한 1000년경까지 뒤로 밀려서 청동기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만주와 한반도 지역은 동일한 청동기 문화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좀 너무 긴데 2000년부터 시작해서 1000년까지 밀리는 이렇게 편차가 큰 지역이 만주와 한반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쯤에 아무튼 이때쯤에 청동기 문화가 만주로부터 한반도까지 설설설설설설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 시기 이 지역의 청동기 문화의 특징은요. 뭐 여러분들 시험에 주장창 나왔던 고인돌로 대표되는 무덤, 지배층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시기는 주로 이 시기의 또 대표적인 청동기가 비파형 동검이죠. 비파 모양의 동검. 그 다음에 이 시기의 토기는 민무늬 토기, 뭐 무늬가 없는 토기란 뜻이에요. 무늬가 없는 토기.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지만 여전히 농사용구나 생활용구는 여전히 돌을 썼다. 대표적인 게 뭐냐? 반달 돌칼, 반달 모양의 돌로 만든 칼. 농사할 때 썼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뭐 만주 한반도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주장자 배웠던 거죠. 뭐 이런 게 언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일본 지역. 일본 지역은 그 조문이라고 하는 신석기 시대의 문화가 상당히 오래 가요. 상당히 오래 가고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간격이 상당히 좁아요. 거의 청동기와 철기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일본의 청동기는 한반도나 중국으로부터 전해졌어요. 특히나 가까운 한반도로부터 청동기 문화가 한반도로부터 이렇게 쑥 들어왔을 겁니다. 전해졌어요. 근데 시기도 상당히 느려요. 시기도 얘는 기원전 3세기 남들 이 기원전 3세기면 남들은 다 청동기를 버리고 철기를 사용할 때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청동기 문화가 나타나요. 상당히 좀 느리죠. 이 청동기 문화를 우리는 야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본의 청동기는 야요이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 3세기가 다른 나라는 이미 청동기를 버리고 철기를 쓰는 시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야요이 시대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청동기를 받아들이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남들이 다 철기니까 철기도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청동기와 철기 초기의 모습이 혼재돼서 나타나는 게 야요이 시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야요이 시대를 대표하는 것은 또 야요이 토기, 야요이라고 하는 토기를 만든다 라고 보면 되겠고, 다음에 이 야요이 시기를 대표하는 그 유물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특징이 이거잖아요. 철기가 같이 들어왔다. 그래서 분명히 야요이는 청동기 문화라고 우리가 배우지만 대표적인 유물은요, 농기구, 쇠, 아이고, 철, 그쵸? 쇠를 이렇게 덧대요. 쇠를 딱 덧댄 이 농기구가 있어요. 교과서에 사진이 있을 겁니다.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든 삽처럼 만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나무면은 이게 금방 망가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쇠를 덧대가지고 안 망가지게 만들어서 쓰는 거. 이게 대표적인 일본의 이 시기 야요이 시대의 유물이니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요. 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기원전 2000년, 3000년경부터 룬사 문화가 시작돼서 중국은 하와 기원전 한 1600년경이 되면 상나라로 이어지는 걸 갖고 있고, 다음에 몽골에서는 사슴돌과 판성묘로 대표되는 청동기 문화가 기원전 1700년경에 나타났고, 다음에 베트남에서는 동서 문화, 청동북, 만주와 한반도는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일본은 요 야요이 쇠를 덧댄 농기구가 나타나는 야요이 특징은 청동기와 절기가 같이 들어오더라.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